안녕하십니까. 프리패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특집 진행을 맡은 신한은행 WM추진부 한아래 선임입니다. 오늘 프리패스는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공개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장소죠. 바로 이곳 신한 PWM 여의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 여의도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2025년도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S&T 센터의 백석현 전문위원입니다. 환율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 움직임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WM추진부 우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부동산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도 2025년도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부동산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WM추진부 오건영 팀장입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에서 단장 역을 맡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대선 이후의 매크로 시장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들 내년과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이점옥 세무전문위원입니다. 절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4년 놓쳐서는 안 될 절세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의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 생각하려면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만 4년 만에 백악관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제 트럼프라고 쓰고 변동성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2019년도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날 갑자기 인터뷰를 할 때 시진핑 주석과 자기는 둘도 없는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리한 쪽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요. 양쪽으로 언제든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거 1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일날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죠.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고요.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가 사실 성장 모멘텀을 미국만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못 올라가는데 미국 금리는 올라가죠. 그럼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달러가 확실하게 세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압도적인 달러 강세를 만들어버리게 되죠. 주식시장 급등, 금리 급등,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하나의 트럼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향후에도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한쪽으로 쏠렸던 것들이 갑자기 반대로 돌고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한국과 미국의 성장 차이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됨에 따라서 국내 금융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하실 점 혹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에 있었던 흐름을 잠깐 보면은 16년도에는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달러가 엄청 강해지면서 미국 쪽으로 성장을 끌어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요. 달러가 오히려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왔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 2100선을 넘어서 2600까지 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년도에는 관세를 많이 때렸고 19년도에는 미중 무역 합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무언가 달러 강약세, 금리 상승 하락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미국이 현재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역 적자를 되갚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무역 적자를 되갚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미국의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그럼 상대편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줄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항상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 다른 나라와 공생을 하면서 미국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일시적으로라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른 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미국만으로 몰려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 경계하면서 오히려 높은 변동성 하에서 넓게 깔아가는 전략 이런 걸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부분이 또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에 외환시장 변동성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가요?
9월에는 이슈가 미국이 연준이 드디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린다라는 데 이제 시장이 환호하면서 환율이 많이 내렸었던 반면에 10월부터는 또 미국 대선이 가까우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베팅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거의 100원 가까이 내린 움직임 이후에 또 100원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환율을 바라볼 때 투자자들이나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인 것 같고요. 트럼프 당선 결과를 받아들인 날도 환율이 급등한 다음에 또 그 이후에는 살짝 또 환율이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 변동성들이 트럼프와 엮여져 있는 것이고 트럼프 자체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를 전망하게 만드는 관세나 감세 이런 정책들이 있는 반면에 본인의 개인 성향은 달러 약세를 원하는 좀 모순적인 분이라서 앞으로도 변동성이 높은 장세를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2025년도 트럼프 재임 이후의 환율은 큰 흐름에서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연평균 환율이 제일 낮았던 그 이후부터는 최근 4년간 연평균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성장 기조만 보면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환율은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때도 있고 과소평가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너무 상승 일변도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지금은 연준이 아직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2016년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환율이 많이 뛰었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차이가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보면 4년 동안 환율이 계속 상승한 게 아닙니다. 2016년 미국 선거일과 2020년 미국 선거일의 환율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0.9원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것도 상승한 게 아니라 하락을 했었고요. 트럼프 정책, 물론 달러 강세를 자극하는 변수들이지만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방적인 환율 상승을 기대하면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 투자란 투자자분들은 그럼 이런 변동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 대체 언제 내가 환율을 잡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고려하시면 좋을 시장 지표라던가 조금은 더 현명하게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시기 쉽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미국 주식 가격이면 달러 기준으로 표시가 될 텐데 그 가격과 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그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가격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 사실상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일단 투자하고 나면 환율은 부수적인 요인에 불과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나면 환율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환율이 4년 동안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기에 지금 너무 높은 레벨이 아닌가 이런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부담이 되신다면 분할해서 거래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환율을 볼 때 봐야 될 지표들은 사실 환율은 모든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그리고 한국 금리 차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글로벌 자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상대 가격, 국가 간의 상대 가격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에는 중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쪽에서 나오는 뉴스, 중국 부양책 이런 것들도 유심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 투자 전략을 준비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또 있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우병탁 전문위원님,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025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주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영업 경기 악화, 그다음에 얼죽신의 계속, 그다음에 매매 전세의 반작용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내수 경기, 즉 내수 서비스 사업이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의 활력도가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과거 평균적으로 2.8% 정도 상승이 꾸준하게 됐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최근에 6개월의 내수 민간 소비의 증가량은 1% 수준을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에도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상당 부분 침체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약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쪽에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 시장에서의 경기 악화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죽신으로
대표되는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요 지역의 신축을 중심으로 한 단지들은 기본적으로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25년 한 해 동안에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와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에 대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넓은 지역에 거쳐서는 매매와 전세는 통상 같이 움직입니다. 즉 매매가 떨어지면 시간을 두고 전세도 같이 떨어지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은 흐름과는 별개로 단기적으로 매우 좁은 지역에서 놓고 보면 매매에 대한 것들은 전세와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매매 수요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위축되게 되면 그 수요는 임차 수요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매 수요에서 임차 수요로 옮겨간 부분들이 결국은 전세가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것이 다시 시간을 두고 전세가 상승이 매매를 다시 상승시키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다소 기대하시는 것처럼 매매 거래량의 부진 혹은 매매 가격의 상승이 멈추는 것이 반드시 호재로만 작용을 할 것이냐, 전국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매매 가격 상승이 멈추는 순간 이제는 전세 가격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작용 부분을 반드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영업자 경기를 비롯해서 최근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2025년도 현명한 부동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좀 좋을까요?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역시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이 절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13월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때 활용을 하시려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 납입을 완료하셔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